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을 위한 2차 추경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신속 지급 대상인 우리 개인택시는 30일부터 6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방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짐작하며 30일에는 신청자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니 그 60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 조합원님들께서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신청하시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유사 사이트로 사기를 치는 피싱범들이 있다고 하니 잘 모르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님들은 지부를 방문하시며 신청하시면 그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과 내일은 좀 복잡할 것이니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택시 대란에 이어 이제는 콜 대란이라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면서 소위 택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TV에 출연해서 택시 공연이 뭐니 떠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대로 이 방치하다가는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던 타다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연합회와 조합 차원에서 택시가 남아도는 현실을 이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책정된 3년 전 2019년 2월 16일 당시의 LPG 가격은 리터당 844원이었고 엔진 오일은 2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LPG는 1,200원대이고 엔진 오일은 30,000원이 되는 등 택시와 관련된 모든 물가는 약 30-40% 이상 인상된 것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EBQ를 운행하면은 약 한 2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이제는 17, 8만 원 정도로 매출금이 줄어들었고 운행 시간도 그 당시에는 한 10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12시간을 운행해야 200km를 운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가스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이 주로 길거리에서 이용했는데 이제는 기본 요금 4-5천 원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만큼 공키로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뺑뺑 도는 등 노동시간도 늘어나게 되어서 소위 우리 사장이라는 개인 택시 사장들이 실질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택시 업계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타는 것이나 집에서 불러서 기사가 이제 도착을 해서 손님 전화를 해가지고 손님 도착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며 편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2-3명이 타면은 버스 요금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요금 체계에서 택시 대란, 콜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유명업소에서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 제품을 일반 상품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백화점 앞에 줄을 서던 모습은 옛날 일이고, 이제는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싼 가격의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뭐 백화점 대란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비 정도로 이용하려고 코를 부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콜 대란, 택시 대란이라고 하며 그 모든 책임을 우리 기사 탓으로 돌리는 공무원들과 기자들의 행태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남역이나 홍대, 종로 2가 부근 등 번화가 지역에서의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택시에 입문한 약 4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것을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인 큰 문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보도하는 현상은, 물가를 잡는다고 탁상 행정을 하는 택시 관련 공무원들이 이 말만 믿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도 1차적인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보도가 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요금 인상이나 떠드는, 그리고 방관하는 조합과 연합회에 그 모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우리가 조합을 만들고 상급 단체인 연합회에 가입해서 매달 조합비와 연합회를 꼬박꼬박 내면서 연합회장과 이사장 제도를 둔 것은 우리 업계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 업계를 대변하라고 한 것이지, 정부의 부당한 지시나 규제를 전달하고 그리고 협조하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익이 온다는 등 그 문자를 날리는 그러한 제도를 하자고 연합회를 만들고 조합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 동결된 요금 체계로 거의 40% 이상 인상된 물가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여 언론에 내놓으며 비정상적인 택시 현실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택시 대란이나 콜 대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택시 요금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를 되풀이하는 무능으로는 절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기자들은 콜을 부르면 당연히 기사들이 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가 한시적 부재를 발표한 것을 전면적 부재 해조로 착각하고 하루에 약 1만 5천여 대 이상의 개인 택시가 강제 휴차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연합회와 조합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인 택시 전면적 부재 철폐와 편한 만큼 서비스 요금이 따라야 하는 콜비 문제 등 택시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시민들에게 택시 대란의 책임이 비정상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택시요금 인상이나 중개형 콜에 대한 콜비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요금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고 택시 산업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듯이 조합원님들의 지갑도 매일매일
빵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은 조합원님들은 물론 주위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권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